새만금 신공항의 최종 용역 결과 항공 수요가 4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국제공항 신설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오는 2020년 개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1, 2호 방조제 행정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전라북도의 중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반가운 단비가 내리면서 오랜 가뭄에 시달린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전주시가 직접 주민을 찾아가 복지 혜택을 주는 이른바 동네복지 제도를 도입했지만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새만금 신공항의 최종 용역 결과 항공 수요가 402만 명으로 발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항공 수요가 300만 명을 넘어 국제공항 신설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정부를 설득해 오는 2022년 개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한국항공대학교 유광희 교수가 발표한 오는 2030년 새만금 신공항의 여객 수요는 402만 명입니다. 또 항공화물 수요는 13,000톤으로 예상됩니다. 연구팀은 항공 수요가 300만 명을 넘으면 머지않아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다며 새만금 신공항의 신설 근거로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잠재 수요가 그 정도 된다는 것은 공항이 들어서도 반드시 망하지는 않는다는 이런 좀 보장은 되는 거죠. 새만금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항이 필요하다 이거죠. 신공항이 건설되면 중국과 일본의 당일 업무가 가능해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1월에 발표될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만금 신공항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작업이 성공하면 타당성 조사와 설계, 공사 등을 거쳐 10년 안에 국제공항을 신설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희망하는 신공항 완공 시점은 오는 2022년입니다. 2023년에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려면 국제공항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군산공항 미군기지 옆과 김제 화포지구 가운데 어느 곳을 공항부지로 선정할지는 내년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위치의 선정은 국가 계획에 다시 예타나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위치를 정하는 것이 순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998년부터 신공항 건설을 추진했지만 18년째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전북의 항공 수요가 400만 명을 넘었다는 첫 용역 결과를 근거로 정부를 설득해 국제공항을 신설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 김철음입니다. 새만금 1, 2호 방조제 행정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2호 방조제 관할권을 얻은 김제 씨는 상생을 강조했지만 군산시와 부안군은 대법원 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중재가 쉽지 않다고 밝혀 지자체 간의 갈등이 오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행정자치부가 결정한 새만금 1호 방조제 관할권은 부안, 2호 방조제 관할권은 김제입니다. 대법원이 지난 2013년에 새만금 3, 4호 방조제 관할권을 군산시로 최종 확정했기 때문에 일단 3개 시군이 관할권을 나눈 셈입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동안 군산시가 1호 방조제에 위치한 가력도 개발에 모든 예산을 지원했고 1, 2호 방조제 구간 외측의 신시도와 비안도도 군산시 관할이라며 행정자치부의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하여 면밀한 사실적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에 잘못된 행정자치부와 중앙번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역시 부안 어민들의 생활권이 2호 방조제에도 미치는 만큼 2호 방조제의 관할권까지 요구합니다. 2호 방조제는 지리적으로 부안군과 연결되어 있고 최단거리에 있어 부안군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향후 부안군은 대법원 소송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얻은 김제 씨는 상생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생의 정신에서 3개 시군이 빠른 시일 내에 새만금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화합된 모습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개 시군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중재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소제기라는 또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뭐 도에서 갈등 조정을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법 행위에 대한 간섭일 수도 있고 이것은 별로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3, 4호 방조제의 관할권은 대법원 소송에만 3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1, 2호 방조제 역시 3년 안팎의 오랜 법정 싸움이 예상되지만 전라북도가 사실상 중재를 포기해 세 개 시군의 갈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문제로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은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임기 7개월을 남기고 사퇴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광 이사장은 그동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반대해왔지만 정부와 갈등 속에 스스로 물러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공사화에 찬성하는 후임 이사장을 선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정부의 공사화 추진이 빨라지고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에도 차질이 우려돼 공사화를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큰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탄소 소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안을 국회 산자위에 상정했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탄소융합기술원과 전주의 탄소산업단지에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이 법안 발의에 협조하지 않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러나 탄소 섬유로 만든 제품을 활성화하려면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을 계속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지난 1일 이후 거의 한 달 만인데요. 양은 많지 않았지만 오랜 가뭄에 시달린 농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메마른 들녘에 새찬비가 쏟아집니다. 반가운 빗줄기에 이른 아침부터 마늘과 파 등 농작물을 돌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메말라가던 작물들이 생기를 되찾자 농민도 한시름을 놓습니다. 해수주께서 간 것도 물로다 저렇게 키웠는데 이제 또 이제 안 거서면 물이라도 줘야 쓰겠더만 다행히 와서 막 물 안 줘도 먹지. 전북은 오늘 새벽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부안 45.5mm를 비롯해 김제 44, 정읍 39.5, 전주 36mm 등을 기록했습니다. 오랜 가뭄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지만 거의 한 달 만에 내린 비입니다. 옷걸음으로서는 만족하기 왔고 앞으로도 며칠 있다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준다면 진짜 고맙죠. 모레 밤에도 비 소식이 있지만 기대와 달리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9일 모레 저녁에는 기압골 영향으로 또 한 차례 비가 오겠지만 당분간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은 다음 달에는 평년보다 많거나 비슷한 양의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농림부가 쌀값 가격 안정을 위해 쌀 20만 톤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생산 과잉이 예상되는 물량 가운데 우선 2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공공비축미 36만 톤, 해외 공여용 쌀 3만 톤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또 농협 미국 종합처리장에 벼 매입 자금 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군산과 임실, 순창에서 소나무 재선충이 계속 발병함에 따라 이 지역의 소나무류를 사전 승인 없이 이동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라북도는 죽은 소나무는 물론 땔감이나 조경용 소나무를 이동할 때도 반드시 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어기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은 동주민센터 등을 찾아가 신청해야 되죠. 전주시가 이런 틀을 바꿔서 주민을 찾아가 복지 혜택을 주는 이른바 동네 복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2명이 짝을 이룬 동주민센터 소속의 이른바 동네복지 플래너.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사는 80살의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혈압을 재고 당 수치를 검사하는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어르신 당은 괜찮으세요? 145예요. 네.
할머니가 필요한 틀니와 보청기 구입 지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신청도 대신해 줍니다. 구청에서 심사를 해요. 해가지고 구청에서 어르신한테 연락을 바로 줄 거예요. 그러면 최대 34만 원까지 어르신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으세요. 깎아비도 이제까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선생님들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냥 어쩌긴 잠을 못 잤어요. 그냥. 전주시가 주민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동네 복지 사업을 6개 동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이 거의 복지 중심으로 재편이 됐죠. 그래서 찾아가는 복지, 그동안의 선별적 복지에서 이제 거의 보편적 복지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자 하는. 동네 복지가 성공하려면 전문 인력인 복지 플래너 채용이 과제로 지적됩니다. 전주시는 비정규직 신분인 탓에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33개 모든 동지역으로 확대할 경우 복지 플래너 채용 예산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라북도가 각종 안전사고 사망자 비율을 지금보다 17%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화재와 교통, 자살, 감염병 등 이른바 4대 안전사고 때문에 연평균 1,279명이 숨지고 있다며 오는 2018년까지 안전불감증 방지교육 등을 통해 사망자 수를 17% 줄이는 감축 목표관리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사회 약자인 청각장애인들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청각장애인들이 찾았습니다. 두 팔을 걷어붙이고 방 구석구석 걸레질을 깨끗이 합니다. 부엌에서는 식사 준비에 분주합니다. 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수화로 대화를 나누며 정성껏 만들어갑니다. 불고기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은 맵고 짜게 드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맵지 않고 짜지 않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주변 도움에 익숙한 청각장애인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에 나섰습니다. 지난 8월 첫 봉사에 나선 이후 한 달에 한 번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청소와 음식 만들기, 말벗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도움을 주고 이웃 사랑을 나눠보니 받는 것보다 주는 행복이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자기를 갖고 있지만 소아 통역사들이 함께해 큰 어려움 없이 노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청소도 해주시고 또 말벗도 해주셔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정서적으로 많은 위화감이 생겨요. 그래서 너무 좋고요. 자주 이런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정식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해 본격적인 봉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봉사하겠다는 청각장애인들이 많아 내년에는 정기적으로 소외계층을 위해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청각장애인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성범죄자 등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전자감독제도, 이른바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북에 86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43명, 군산 30명 등 모두 86명으로 이 가운데 78명이 성범죄 사범입니다. 전자발찌 제도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지난 2008년에 도입됐으며 부착 대상 범죄는 성폭력에서 미성년자 유괴와 살인, 강도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전라북도와 네이버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무료로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드는 작업을 돕기로 협약했습니다. 네이버는 이번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홈페이지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와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JTB 전주방송의 10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전주방송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위원들은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전통시장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다양한 연령대 참가자를 늘리고 다른 지역의 전통시장을 벤치마킹할 기회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주시가 불법 현수막이 넘쳐나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합니다. 전주시는 아파트 분양 광고 등 불법 현수막을 평일 주 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단속하고 과태료는 시공사는 물론 설치자와 광고주 모두에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달까지 11만 4천 장의 불법 현수막을 단속해 2억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익산의 한 야산에서 남녀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익산시 왕궁면의 한 야산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33살 고모 씨 등 30대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숨져 있는 것을 렌터카 업체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차량 안에서는 불에 탄 연탄 등이 발견됐으며 이들은 지난 25일 광주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정읍시 과교동 61살 김모 씨의 목조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층과 2층 150제곱미터를 태운 뒤 소방서 추산 1,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거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2단독은 후임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최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전북의 한 경찰서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했던 최 씨는 지난 4월 후임병을 추행하는 등 5차례에 걸쳐 후임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